친구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대장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대장님, 박세기 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네. 요즘 어린 친구들 과연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었는데 네. 오늘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세기 씨는요? 저는 무엇보다 초등학생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예. 아, 키가 초등학생이에요? 예, 그것도 맞았어요. 네. 예, 초등학생 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뒤에 저희와 함께 아주 큰 힘을 실어줄 네.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모군초등학교 배심원단 어린이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이2아이에서 함께하는 톡한 녀석들. 네. 이 톡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톡 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독특하다는 얘기인가? 요즘은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와 논리력으로 똘똘 뭉친 21세기형 멀티플레이어 초등학생들을 가리켜서 톡한 녀석들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하여 토론톡 있습니다! 토론톡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말이죠. 사교육 일단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네.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뭐 학교 친구들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예, 예. 사교육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럼요. 예. 하는 면에서 찬성이시고. 네, 전 찬성입니다. 마치 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반대예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 떠밀려서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또 학원. 네. 이렇게 학원을 연거푸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저는 그런 초등학생들을 볼 때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 같아서. 네, 등 그래서 떠밀려서 연예인 되셨어요? 네, 저 약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반대에 오늘 좀 손을 들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톡하게 이야기해줄 친구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초등학교 6명의 톡한 녀석들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표창 수상에 빛나는 목동의 신명물 모근초등학교. 개교 3년 만에 목동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떠오른 한국교육의 메카 모근초등학교에 범상치 않은 톡한 녀석들 6인이 모였다. 사교육 하나로 다양한 경시대회들을 내 손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각종 경시대회는 사교육으로 대비한다. 차재용. 학원 선생님한테 의존을 하다 보면 자기주도식 학습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의 선두주자 문희진. 사교육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공교육의 한계 사교육으로 극복한다. 박유지. 학원이 부상하게 되면 학원의 교육비는 더더욱 늘어나게 되고 지나친 사교육비는 사회적 문제다. 김현준. 학원에 다니면서 재미를 오히려 잃고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구형모. 전 꾸준한 스스로 학습으로 사행권을 지킵니다. 스스로 학습으로 상위권을 유지한다. 송화석. 번뜩이는 논리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모건초등학교 톡한 녀석들 6인이 펼치는 팽팽한 찬반 토론. 파이팅!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군초등학교 6명의 친구들이 각자 찬성, 반대 의견을 세워서 자리를 했습니다. 일단 대장님들 든든하십니까? 아, 든든합니다. 저희 네. 친구들 얼굴 한 번만 좀 봐주시죠. 네. 아, 눈에서 레이저 나갈 것 같아요. 눈빛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장님 눈이 제일 흐리고요. 굉장히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렇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말해 뭐합니까? 일단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에 뒷받침되는 논리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네. 게다가 저는 갖고 있지 않은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야하. 예,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제가 네. 약간 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예, 예, 그럼 예. 저희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김인석 씨, 네네. 오늘의 토론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아, 예.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두 분의 외모를 가지고 예. 그 감론을박하자면 밤을 새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저희가 사전에 모군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총 348명 가운데 무려 340명이 사교육을 하고 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는 8명 뿐이었습니다. 네. 사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유지 어린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우리의 공교육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30-40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다 보니 개개인의 재능 파악이 어렵고 사교육은 그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학생분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교육을 하게 되면 학원에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여가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학원에서 배우는 선행학습과 다른 좀 더 창의적인 자신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의 의견인데 실제로 다니는 친구들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게 사교육입니다. 공교육에서는 우열반 같은 걸 만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포괄적인 교육이 중심이 된 경향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업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보충해줄 수 있는 게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충을 해줘야 되죠. 보충의 시간이 필요하다. 연준 군. 수업에 뒤떨어지는 이유는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는 열심히 의지의 안 하기 문제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네, 유지 어린이. 네,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아이는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아이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진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선 사교육을 이용해서도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새 학생은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교육을 하면서 사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집중을 못하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러나요? 공교육을 하면은 공교육 교육은 사교육보다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 공교육은 배우는 모든 학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교육은 심화 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물론 해보고 싶겠지만 심화 과정도 지금 어려워하고 지금 배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했다가는 오히려 성적을 50%씩 감소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는 어디서 나온 저기 얘기예요? 연준 군, 50%라는 것은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가요? 실제로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더 하려고 학원에 다니다가 성적이 반씩 깎이고 계속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 예를 들어서 근데 다니는 입장에서는 올리자고 하는 거지 다 떨어질 거를 예상하는 건 아닌데 우리 현목은. 꼭 사교육을 다닌다고 해서 점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의 친구의 경우에서도 사교육을 다녀서 점수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요. 이거 점수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름을 얘기 안 하고요. 점수만 얘기해.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친구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 평균 56점을 맞았었는데 네. 그다음 두 번째 기말고사에서는 평균 87점을 맞은 경우. 오. 네, 슬기 씨. 저희 증거 공개학 제시하겠습니다. 벌써? 좀 이러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우리 연준 군이 준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박원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부산 장안제일고 출신으로 부산 장안제일고를 졸업한 후 수능시험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3곳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김현근 학생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부산 영재고등학교를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입학했지만 나중에 수석으로 졸업, 현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재학 중입니다. 우리 현모군이 네. 약간 하하 웃기네 하는 예, 표정으로 예. 지금 손을 살짝 들어주었거든요. 네?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만 명문대에 갔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자신이 훌륭한 대학교에 가겠다 이런 의지 하나로 버텨온 학생들입니다.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더라도 이렇게 모두 훌륭한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던 중에 네. 서울대 70%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데 그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서울대 70%는 사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 물론 사교육으로도 충분히 실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를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 문제를 침착하게 풀어가는 것,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박유지.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교육 안 받는다고 모두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반에도 얘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사교육에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줄여라는 통보가 있었는데 사교육을 줄이면 자신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교육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에 한 번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뗄 수가 없고 따라서 그건 절대 일부 학생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사교육은 중독성이 있다. 그거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거지 중독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느냐 원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송하석 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숙제입니다. 학원 다니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숙제가 늘어나는데 그 숙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건 오히려 학생 능력을 감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숙제가 많아서 스트레스다. 사교육이 무조건 스트레스를 준다고만 하는데 실제 그 만족도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어느 논문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가 69%나 되었고 사교육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무려 90%에 가까웠다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과도한 사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학원의 숙제와 테스트, 경쟁,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비교 그림을 준비해왔습니다. 사교육이 주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스트레스 자체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방해를 줍니다. 배가 아프다는 친구들 중에는 아마 그런 이유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악화되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들 키 성장 방해의 주범이라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통해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성장 문제가 일어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사교육 스트레스가 주는 해로움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네.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안 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교육 스트레스 때문에 송은이 씨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김인석 대장님. 네네. 스트레스성으로 키가 안 크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너 우리 한번 봤어?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진이 어린이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뭐 복통을 호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장염에 걸린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지나친 사교육 학원을 7개 이상 다녀서 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박유지 어린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이기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박슬기 언니하고 송은이 언니는 녹화할 때 피곤하죠? 있죠. 예.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녹화 안 할 거예요? 예리하다. 예, 맡은 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힘들어도. 만약에 엄마가 밥 차리는 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라고 아예 안 하면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기 싫고 피하기 싫다고 무조건 안 하면 이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게 됩니다. 만세! 박유지 만세! 할 말이 없을 거야. 아까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공부를 왜 꼭 사교육으로 해야 합니까? 공교육으로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주는 스트레스의 양과 사교육이 주는 스트레스의 양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까 공교육에서도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교육에서도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스트레스쯤은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이거 반대 입장. 약간 수면해졌는데요. 잠깐만요. 네. 줄곧 거침없이 얘기하던 우리 연준 군이 잠깐 지금 입을 다물었어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는 증거 나갑니다. 자, 그러면 증거 공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7반 구연모입니다. 오늘은 제 학원 친구들에게 학원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자, 함께 다 가시죠. 사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사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밖에서 뛰어놀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어학원에 오보니 게임도 하고 즐거워서 더 부러울 게 없어요. 제가 지금 5학년이 되거든요. 근데 5학년 걸 미리 예습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부족한 과목을 채울 수 있어서 학교는 그렇게 모두 일방적으로 모두 30명 똑같은 교육만 하는데 학원은 이렇게 자기 수준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취미 생활도 배우고요. 원어민 선생님도 만나고 영어 게임도 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제 친구들의 인터뷰를 잘 들으셨나요? 이처럼 많은 친구들이 사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잘 보셨죠? 아니. 구연모군이 직접 우리 친구들 인터뷰를 다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거 촬영 누가 했습니까? PD 선생님과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거는 스스로 조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재능 TV 조작설. 잠깐만요. 현모군이 할 얘기.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중위 출석해주시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간 PD 선생님이 지금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피디 선생님 어떻게 증인 출석 네, 요청합니다. 증인. 피디 선생님. 요 옆으로 서주시고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여줬었어요. 네. 거기서 반대하는 친구들 거는 싹 편집했습니까? 아닙니다. 몇 명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편집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해주신 분에게 다시 네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금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주고 가야 하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가장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우선 학원을 다니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돈 있는 부자들은 별 문제 없이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학원에 의한 실력 차이를 인정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이런 실력의 차이가 물론 직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빈부의 격차가 공부 실력의 격차로까지 이어져 가난이 되물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도 사교육을 맞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유지. 그런데요, 꼭 사교육을 학원으로만 대표하는데요. 학원이 아닌 학습지 교육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 교육은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교육이 비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학습지를 충분히 열심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내용과 아까 말했던 효율과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악순환이 하나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해서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 스트레스를 느껴서 성적이 낮아지고 따라서 학부모들은 더 많은 학원을 보내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담과 성적이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내려가는 건 역시 한꺼번에 안 좋은 악순환이 다 겹치게 됩니다. 저 다시 질문 하나 하는데요. 원래 문예진 양이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니다가 이번에 새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왜 이번에 영어 학원에 수강을 신청했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의 강제적인 것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학원을 다닐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오히려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의 의견은 전혀 부모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만약에 영어학원 거기 다니면은 원하는 거 하나 사주시겠다고. 결국 예. 뭐 사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사줬습니까? 저요, MP3. MP3 때문에 영어 학원을 선택하게 된 그런 사연이었네요. 네. 그건 오히려 강제적으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문예진 학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네가 인정합니까 본인도? 네, 저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습니까? 본인 문제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잠시만요. 네네. 영어학원 다닌다는 걸 물론 영어학원에서 문법 같은 걸 배운다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아까부터 계속 공교육의 공교육의 좋은 점은 깎아내리고 나쁜 점만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공교육의 좋은 점도 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네.
자, 두 분이 번쩍 손을 드셨어요, 같이. 네. 그러면 저기 반대팀도 사교육에 나쁜 점만 올리고 좋은 점만 깎아내리는 건데. 그건 마찬가지죠. 욕먹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그건 오히려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문예진 학생의 문제점이라고 문예진 학생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왜 영어 학원을 갑자기 끊어가지고 너는 반대하면서 왜 끊었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이 주는 효과적인 문제,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 지명 공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지명할 건지 일단 서로 선택을 좀 할까요? 네. 나도 좀 껴줘. 결정을 했으면 일단 사교육 찬성팀부터 상대 팀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송하성! 송하성 어린이. 반대팀! 하나, 둘, 셋! 내 이놈 사교육! 아니, 뭐 불쾌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찬성팀부터 100초 지명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교육을 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학습을 할 때 방법을 모르면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그러면 방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선생님께 잘 여쭤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 선생님도 모든 걸 다 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송하석 군은 혼자서 학습할 때 뭐 컴퓨터 게임이라던가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해봤어야 돼. 써야 되는데. 자, 끝납니까?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그러면 송하석 군처럼 스스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교육을 하는 애도 모두 당신들처럼 이거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야, 이거 좀 과열되나요? 당신 나왔는데. 자, 네네. 송하석 군. 네? 플룻 사교육이죠? 아니요, 방과학입니다. 아씨. 학교에서 배운 거래요. 아, 이거 어떡하죠? 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사교육을 받으면 그럼 무조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이 무조건 도움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공교육이 무조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에서는 혹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될 수는 있지는 몰라도 스트레스는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공교육에서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공교육에서는 이거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교육에서 그만!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을 잘하잖아. 아니, 이게 우리 팀. 그래. 야, 이게 숨겨놓은 용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하성군, 왜 그간 앞서 토론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낚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낚였어. 낚였나요? 낚았다! 야,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이팅! 화이팅! 상대적으로 차지한 분은 부담이 지금 내가 먼저 시작할게. 100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팀의 100초 지명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육 전문가들은 학습은 배울 학과 익힐 습의 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또 배우고 해서 익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지만 집에서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복습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학원에 가겠다는 뜻은 복습을 안 하고 새로 더 배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떤 제가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선생님 풀이를 들은 문제는 오답노트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신이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국가적인 문제. 저출산 생각 못했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깊이 있게 못하는 공부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요? 근데 공교육도 그렇습니다. 공교육은 만약에 수준별로 반을 나누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하는 교육이니까 반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럼 사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교육으로 인한 불법 고액과의 탈세와 같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뭐 이고 지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럼요. 토론의 장이니까요. 아니 탈세와 저출산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저희는. 자, 그러면 배심원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나누었던 내용에 보충을 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에서는 이제 예절 같은 것도 배워야 하고 우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이제 인성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한두 가지 사교육 한다고 그런 시간이 없진 않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쪽에 다른 친구들 의견 있으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막 선생님들이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다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과연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우선 연산같이 계산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은 집에서 스스로 연산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므로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사교육을 많이 다니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어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팀의 의견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태를 할 때 아십니까? 누군가의 힘을 받고 변태를 한다면 그 번데기는 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변태를 해서 나방이 된다면 그 나방은 살 만큼 쭉 그럼 삽니다. 정말 변태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더욱더 그 결과가 값진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번데기에서 힘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사교육에서 꼭 힘을 다 모든 걸 사교육에 다 걸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에서는 약간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오히려 번데기의 힘보다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군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46명 중 찬성이 116명, 33.5%를 차지했고요. 반대가 230명, 66.5%로 반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토론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어떤 결정을 할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찬성,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심원단의 결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성이 8표, 반대가 8표! 좋습니다. 정확하게 배심원단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한 거 맞죠? 네! 좋습니다. 물론 사교육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사교육이다, 아니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힘차게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하겠다는 각오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녀석들이 온다. 고민톡 이건 어때? 엄마! 아무리 삼겹살이 몸에 안 좋다지만 저한테는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3번 먹읍시다. 삼겹살은 너무 쫄깃쫄깃하고 기름도 맛있고 생각만 해도 맛있어요. 저는요 철학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딱 2년이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가족들이 아주 오랫동안 결혼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면 왜 그렇게 2년 동안 많은 공부, 왜 사랑을 드리고 왜 헤어지지가 않아요? 약간 궁금해요. 저는요, 음악에는 정말 소질이 있고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꼭 돈을 많이 벌려고 이과 쪽으로 가라 그래요. 왜 엄마는 도대체 엄마 마음대로만 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건지, 그건 제 인생인데 왜 엄마가 끼어드는 건지, 엄마한테 다시 이렇게 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더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대드냐는데, 아니 눈을 새하얗게 뜰 수도 없고 네모나게 뜰 수도 없는데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친구 이름 외우는 게 고민이야. 사회시나 영어처럼 외우는 거는 성적도 잘 나오는데 사람 이름 몰라가지고 맨날 친구한테 부탁할 때도 이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고민이야. 줄넘기를 꼬박꼬박 매일매일 이렇게 3,000개를 했는데도 이렇게 살은 안 빠지고 키만 훌쩍 커버리니까요. 그래도 키는 한 14cm 정도 컸으니까 좀 만족해요. 제가 뭐 딱 봤을 때 너무 애기 분위기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저보고 이렇게 볼을 퐁퐁 당기면서 아니 키도 거의 비슷한데 친구들이랑 왜 저만 유치원 취급을 받아야 하고, 친구들아 나 애기 아니야, 나 12살이야, 너네랑 동갑이라고.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만큼 정도 더 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도 더 많아질까요? 네. 정말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인상에 남으세요? 저는 말이죠. 삼겹살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너무 기억이 남네요. 저는 무엇보다요, 줄넘기로 이제 다이어트를 감량하려고 했으나 14cm나 키가 컸다는 아이의 고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늦지 않았을까요?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그냥 부러웠던 거죠. 우리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저희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 해결해 주실 해결단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 해결단 직접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선장 정시환입니다. 성훈이 언니 요즘 언제 결혼하시냐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시죠? 네. 많이 고민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주름살만 더 늘어나서 결혼하기 더 힘들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어린이. 언니 오빠들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고민 해결을 위해 대구에서 온 10살 지원입니다. 고민 싹 풀어주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지원이가 될게요. 너무 귀엽다. 뜻밖의 사투리를 써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웃음이 너무 이뻐요. 어때, 인석이 오빠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오빠 멋있나? 정말 멋있네. 내는 어떻나, 내는? 니는 좀 그랬어. 이렇게 또 어린 아이한테. 너무 그래요. 귀엽다. 자,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와주셨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정의 쿨가이 최현솔입니다. 자, 여자 작가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 이번에 이제 14살 됐어요. 14살. 청소년이네. 그래요. 26살 차이인데 설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농담이죠. 경찰 불러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예. 자, 이렇게 고민 해결단 세 분이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아주 명확하게
고민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첫 번째 고민 의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삼겹살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네. 강호동 씨도 아니고 네네. 삼겹살을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난 뭔지 너무 네. 궁금하고 그리고 살도 너무 아니, 안 쪘어. 네. 삼겹살이요.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삼겹살에 그 기름 있잖아요. 그거 살찐다고 안 먹는 게 그거 먹으면 진짜 고소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민 해결단 세 분이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이라는 우리 여진이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시작하죠. 엄마가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요 삼겹살을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병원에 가면 되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엄마한테 알려드리고 삼겹살을 먹으면 되죠. 괜찮으니까 먹어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대신에 삼겹살 먹은 날 밤에는요 줄넘기 1000개 하기를 약속해요 엄마랑. 그러면요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똑똑하다. 사실 삼겹살 뭐 사주고 싶어도 건강 문제 때문에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거니까 본인이 건강도 지키면서 엄마 건강이라는 걸 보여줘라 하는 거죠. 다음 우리 박지연 어린이는 어떤 해결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진짜 고기를 좋아해요. 네. 근데 맛있는 걸 먹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저만의 애교 필살기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엄마를 애교. 마음을 바꿀 수 여기 있는 엄마, 여기 필살기. 엄마. 엄마 내 애교 봐. 일단 첫 번째는 돼지코. 엄마 고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엉덩이로 천천히 엄마 고기 줘요. 이렇게 하면 웃음이 빵 터져서 고기를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야 진짜 사주고 싶다. 야, 진짜 사주고 싶다. 우리 청일점인 최한솔 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요 동네에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인데요. 걔가 그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 먹은 거예요. 군것질. 제가 한 달 후에 보니까요. 걔가 한 5kg는 좀 찐 것 같아요, 살이. 그래가지고 걔가 걔 엄마하고 살 빼면 닌텐도 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못 빼가지고. 못 빼서. 네. 근데 사실은 용돈으로 우리 친구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맞아. 되도록이면 엄마가 차려주는 거를 먹는 게 건강에 좋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설령 전요 용돈으로 주식 투자해요. 네? 이것도 무슨 얘기죠? 용돈으로 간식 사 먹지 않고 주식 투자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수익이 났어요? 딴 주식들은 다 빠졌는데요. 지금 이거 신재생 에너지라 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와. 진짜요? 지금 여진 양의 그 돌발 발언에 제가 깜짝 놀랄 지경인데 그래도 오늘의 고민 의뢰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니까. 삼겹살에서 어떻게 주식으로 번졌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해결단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고민이 정말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시원하게 고민이 뻥 뚫렸다고 생각되면은 우리 해결단 분 한 분에게 이거를 드리면 돼요. 근데 세 개 다 그냥 신통찮다. 그러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여진 양 선택하시기 바래요. 자, 과연 누구? 기 선생님. 네. 우리 기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좋았어요? 네. 어떤 면에서요? 제일 현실적인 거였어요. 제일 현실적이었다. 지금 이제 12살이에요. 네. 저를 취급하는 게 무슨 5살 고민이에요. 반응이 재밌어서 딱 끊으면 그럼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보셔. 네, 다른 반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해결됐어요. 이거 다 해결됐어요? 반이 갈라. 학교에서 발표할 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작아져요. 동화구연을 배우면 진짜 구린 양부처럼 불이야! 불이 났어! 불이야! 불이야! 그래도 목소리 많이 커졌어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뭐라고 하거든요. 듣기 좋은 별명을 지어주면 요즘에 학교에서 이름표 나와서요. 그걸 살짝 보고요. 아, 슬기야.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다음 고민 어린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 친구. 지금 우리 찬이가 읽은 책은 여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에리히 프롬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너무 짧은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2년 지나면 어떡하냐? 어떡하냐. 네. 그러면 금방 거지. 그렇죠. 찬이 어린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럼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14년 정도. 14년. 12년 전에. 두 분은 어떻게 보여요? 찬이 어린이가 보기에 두 분은? 제가 보이시는데 가끔씩 다투시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약간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린다. 아, 이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나 지금? 과연 사랑 때문에 그것이 사랑. 바로 내가 눈에 본 증거다. 제 생각에는요, 유효기간이 2년 있다는 게 배터리처럼 2년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 근데 자기 혼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면 그럼 점점 다시 그 충전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죠. 궁금한 거 건전지 읽으셨어요, 책을? 많이 책을? 났으니까. 네? 책을 안 읽었어요. 이 책을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책에 나와요? 똑같아. 당신 프롬 아니야? 에리 프롬이지. 그 분명히죠. 최한솔 분명. 어린이한테 저기 손으로 이렇게 산대리는 넣어가지고. 에리 프롬이시죠? 저는요, 네. 사랑이 2년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 쓴 작가님이 너무 무섭거든요. 네, 진짜요. 사랑이 2년이라는 걸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책을 믿지 마라. 마. 책을 믿지 말라. 그냥 이 작가님의 의견일 뿐이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이 교수인데 그 사람이 틀린 말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요, 이 작가님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주원 양은 믿지 않는다. 네. 자, 그럼 우리 귀 선생님. 근데요, 거기 그 책 만든 출판사에 항의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항의 전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 네, 어떻게 해요? 왜냐면요, 사랑 유효기간이 어딨어요. 다 숨뻥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 이따가 나중에 중학교 가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잖아요. 근데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요. 야! 공부하지 무슨 사람 타령이냐. 아유, 시원해라. 그리고 저요. 정도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정도 있어요. 사랑이 방전이 됐다면 정이다. 정으로 산다. 그다음부터는 야, 다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더라도 정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 임찬이 어린이가 쏙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의 답안 가운데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께 뚜껑을 시원하게 뚫렸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 선생님 드릴게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시연양 날 들으니까요. 그게 갑자기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랑이 정확하게 2년이랑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믿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정으로 산다고 했다는 것도 그것도 약간 마음에 남았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사랑이에요, 정이에요? 사랑. 좋습니다. 명쾌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해결단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요, 네. 지원이의 해결사가요, 이 언니 오빠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두 분도 네네네. 어른 입장에서 나오셨지만 많이 배워갖고 가시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아니,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알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정말. 예. 진짜 다음 시간에는 필기구를 갖고 와서 좀 적으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친구들의 고민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옛말에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그 고민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투아이가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양 팀의 응원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omorrow. Tomorrow, I love you. Tomorrow, you always are there. Always. 침착한 응원전이었어요. 네. 힘납니다. 자, 힘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의 명가 재능교육이 함께합니다.